안녕하십니까. 클릭 법률세상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어음이나 수표의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클릭 법률세상 7번째 오늘 시간에는요, 그 어음 수표가 백지로 나와 있을 경우에, 물론 백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어음 용지에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만기라든가, 어음 금액이라든가, 발행일이라든가, 수취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떠하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이 보충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과 기업이라든가 이런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손실이 수표보다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용 면에 있어서는 편하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좀 피해 손실이 크다는 게 단점이겠죠. 어음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지만 사업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 요건 중에 일단 기명날인은 이때 나머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아니라도 보증인이라든가 인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명날인만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 금액이나 수취인이나 이런 난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백지어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명날인되지 않은 미완성 어음, 그러니까 백지어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완전한 어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어음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액난이나 이런 것이 백지로 됐을 경우에 그 보충 권한은 누가 갖느냐 했을 때 백지 어음의 보충 권한은 그 백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인으로부터 백지 어음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백지 어음이 전전유통돼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발행인이 금액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발행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반드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발행한 것을 전전유통돼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그 금액을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그 발행인에게 당신이 수여한 그 보충권의 어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충한 사람은 그것이 만약에 너무 많이 이렇게 쓰여졌다 금액이 라고 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을 쓴 보충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난이 이제 백지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제 수취인난이 백지로 됐을 경우에는 그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수취인난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어음의 배서인이 있을 경우에 제1배서인이 반드시 수취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백지로 됐다. 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날짜죠. 그 만기가 백지로 됐다고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행인에게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것이 보충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과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이 백지로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거는 하시라도 기재하면 되겠지만 그건 역시 반드시 만기 이전의 일자가 발행일로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 백지 어음의 그 공란들을 그러면은 언제까지 보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간에 그 보충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법원에 그냥 어음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판사님이 주로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어음은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적에 당사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보충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한테 이 보충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그 보충권은 발행인이 이렇게 수여한 범위 내에서 보충돼야 됩니다. 금액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은 발행인에게 확인을 한다거나, 발행인에게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수취인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소지인이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 청구 소송을 하면 그것은 정당한 어음금 청구 소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재판이 일단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 재판의 변론 종결,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기 전까지만 보충을 하시면 재판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그 발행인이라든가 배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때는 그런 백지 보충권을 언제까지 메꿔갖고 행사해서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로 만기가 백지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긴 합니다만 어음이 발행된 때로부터 3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충하면은 어음금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어음이 정상적인 무슨 거래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다든가 혹은 무슨 공사를 임하고 그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금 현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제 거래 관계가 있는 어음을 진상어음이라고 합니다. 진짜어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박을 한다, 혹은 누구에게 뇌물을 준다, 이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간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법률 용어로 불법 원인 급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불법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어음이 교부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불법하게 발행된 어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어음을 발행받은 사람에게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전전유통돼서 제3자의 손에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또 역시 그 선의에 계신 제3자에게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음이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무슨 도박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불법한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한 가지 그 진정한 거래 관계가 없이 발행되는 어음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 이제 3개월짜리 어음을 양쪽에서 1,000만 원씩을 발행을 해서 서로 상대방 어음에 대해서 배서인이 돼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할인해 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융통 어음의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금을 이용해 쓰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다. 그러니 이 어음은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안 되죠. 융통 어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발행돼서 제3자에게 유통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상대방 어음에 대해서는 배서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어음을 할인해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자기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발행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뭐 부도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자기는 어음을 하나 발행했지만 2장의 어음 구매, 그러니까 어음 금액의 2배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실제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일상 거래에서 어음이 발행될 적에 금액이라든가 수취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란으로 된 백지 어음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발행인은 100만 원만 보증권을 써라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교부해 줬는데 이것이 전전 유통되면서 중간에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증권이 막 늘어나갖고 마지막 그 발행인에게 처음에 자기가 줬던 보증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구해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발행인으로서는 그 보증권을 명확히 해서 전달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발행인에게 보증권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서 자기의 권한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지난 시간에는 그 어음 수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한 2회에 걸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